지는 그런 영역이 아니죠. 그냥 모의고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동학원은 외부 지문을 어디서 냈냐면 교과서 관련,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교과서의 5과 피쉬에 관련된 신문 기사, 실제로의 그냥 신문 기사, 인터넷 신문 기사를 문제화 만들었어요. 뭐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빈칸 추론 꽤나 잘 만들어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는 뉴스 기사로 만들었습니다. 뉴스 기사. 인터넷 뉴스 기사. 근데 관련 지문이니까 우리가 그냥 간접 명계라고 봐야겠죠. 간접 명계로 교과서 관련된 뉴스 기사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무슨 모의고사고 뭐고 그런 게 아예 없었죠. 양서고는 2015년 고3 3월거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제1회 모의고사 주간 테스트를 15년 3월로 잡은 이유는 동아고에서도 3년 전에 나왔었던 연도예요. 2015년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3개년, 4개년을 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거 3개년 정도는 풀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집을 사서 뭐 자이스토리나 마더턴 같은 거 사가지고 풀어본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이 2015년이라는 이 연도수가 이제 학교에서 그 3개년, 4개년을 뛰어넘는 그 전 문제라는 차원에서 출제가 실제로 많이 되고 있었고, 동아고도 한 2년 전에는 그 문제가 15년께 한 번 나온 적이 있고, 고3 거. 그래서 주간 테스트 1회를 여기로 잡았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선행이라고 보기에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기말고사에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년 공부를 미리 한다가 아니라 올해 있을 수 있는,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공부한 거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 두시고 문제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일단 이 while이라는 게 첫 번째 이렇게 딱 나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독해 지문은 이 독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독해 영역의 글의 종류, 선생님은 여러분들 유형을 잘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 풀기 전에 유형을 좀 따지는데, 문제 유형을 따지는데, 독해 문제의 문제 유형은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독해 문제 유형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여기에 출제됐던 문제가 빈칸 문제였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 등장한 거는 순서 문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 여러분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이거 따지지 마세요. 이거 안 따지는 게 좋아요. 여기에 있는 지문 자체에 대한, 지문에 대한 종류나 지문에 대한 내용, 종류와 내용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3월 빈칸 문제를 순서로 바꿔서 출제했어요. 빈칸 유형에 대한 풀이 전략 순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문 자체에 대한 종류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형별 풀이 전략은 고등학교 3학년에서 가셔서 수능 준비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유형별 풀이 전략보다는
이 글이 어떻게 쓰여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물론 유형별 풀이 전략 선생님이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는데 일단 더 중요한 것은 수능 독해. 수능이라는 독해 영역에서의 글이 어떤 식으로 쓰여 있느냐를 알면 빈칸이 됐건 순서가 됐건 주제가 됐건 제목이 됐건 그 글의 종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글의 종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논설문이 많습니다. 물론 심경, 그죠? 내용일치, 장문독해, 그죠? 그 다음에 대명사 추론. 이제 이런 글들은 스토리텔링도 많아요.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 같은 책 내용도 많은데 그거를 제외한 대부분은 다 비문학 논설문이에요. 그러니까 논설문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글쓴이의 주장. 글쓴이가 뭔가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주장을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고 그 사람의 중심 생각 이거를 한자로 요지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요지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우리가 주제문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topic sentence라고 하죠. topic sentence라고도 하고 thesis라고도 합니다. thesis statement.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글을 읽는 지금 여기 이제 글의 종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을 읽는데 그 글의 종류가 비문학 논설문으로서 이 글을 쓴 사람의 주장이 담겨 있다. 그 주장이 담겨 있는 것을 메인 아이디어, 즉 그 안에 들어간 주제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주제문을 찾으면 이 문제가 풀리는 걸 우리가 대입파악이라고 해요. 큰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그죠? 큰 의도를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 주제 문제, 제목 문제, 요지 문제, 주장 문제, 이 글의 목적 다 여기에 해당해요. 여기를 조금 응용하면 이 문제를 조금 응용하면 빈칸, 어휘 이런 문제가 됩니다. 요약. 그러면 빈칸은 문제의 유형별 풀이 전략이 뭐냐? 대입파악, 주제문을 찾으면 풀려요. 이해 가셨어요? 선생님이 유형별 풀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따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는 주제문을 찾으면 풀립니다. 문제가.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해야 될 것은 작업은 뭐냐? 주제문을 찾기 위한, 쉽게 말하면 여기에 어떤 주제문이 한 문장이 이렇게 있겠죠. 주제문 한 문장. 이 주제문을 찾고 나머지 것들은 그거에 대한 근거나 예시다. 자, 이런 거를 나눌 줄 아는 거, 글을 읽을 줄 아는 게 1학년, 2학년에서 가장 중요해요. 유형별 풀이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셨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본 그 문제 유형은 시험장에 나타나면 문제 유형은 다 바뀝니다. 빈칸이면 어법으로 바뀌어 있고요. 어법이면 주제나 제목 순서 문제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별 풀이 전략보다는 그 내용의 이 지문에서의 핵심이 무엇이고 근거와 예시에서는 전부 다 오답 선택지가 나옵니다. 오답 선택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빈칸에 들어갈 말 중에 근거나 예시에 들어갔던 단어가 여기 보이면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정답이고 여기는 정답이 나오고 여기는 오답이 나오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무슨 말씀 아셨죠? 유형별 풀이 전략보다는 실제로의 해석,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해석 능력, 어휘 능력, 구문, 어법,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때는 이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왜 영어 수업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이나 있는데 이 긴 시간에 독해 수업 시간에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이 없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유형별 풀이 전략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빈칸이 됐건 이게 순서가 됐건 어법이 됐건 그 지문에서 등장했던 단어와 문장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어법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네요. 오늘이 제 1회 주간 테스트 풀이 전략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설하는 이 강의의 초점이 무엇에 맞춰져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은 좀 적어두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글의 종류가 비문학 논설문이다. 논설문이라는 것은 한 소재에 대한, 소재와 주제를 좀 이해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주장을 피는 것이 뭐에 대한 주장이냐면 on the topic이에요. 여기서 topic이라는 것은 소재를 말합니다. 그 소재에 대한 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이라는 글은, 제가 이제 여기 문제를 풀다 보면 애들아 이 글은 A와 B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말 많이 할 거예요. 이 A와 B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장이라는 글은, 내가 뭔가를 주장을 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교육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봐, 주장해봐 하면 좋다, 나쁘다. 어떻게 보면 약간 흑백 논리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왜냐면 글이 너무 짧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문장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개, 10개. 근데 거기에 소재가 꽤나 무거운 소재가 많습니다. 어떤 소재에 대한 주장을 펴야 되는데, 그죠? 꽤나 소재가 무거워요. 주제도 무겁고. 그러니까 주장을 피려면 좋다, 나쁘다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좋다, 나쁘다. 쉽게 말하면 여기 다 적었죠? 좋으니까 이거 하자, 나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하자, 하지 말자를 주장했으면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근거.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의 교육은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교육은 아직 가야 될 길이 a lot of room for improvement,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근거와 예시를 명확하게, 이 짧은 글에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글은 두 가지의 예시를 비유하거나 대조하거나 나열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핵심을 정확하게 비유, 대조, 나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두 가지에 대립되어 있는, 좋던 나쁘던 두 가지의 대립된 내용을 이해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풀립니다. 요거 조금 적어두실까요? 오늘도 다 이렇게 풀리니까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주간 테스트 프리의 해설 강의의 어떤 목표를 알려드렸고, 해설 강의의 목표는 유형별 풀이 전략도 있지만, 그죠? 풀이 전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글 자체에 대한 이해이다. 어떻게 글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다음에 지금
해설 강의의 목표, 여러분들 고1과 고2 때 해야 될 해설 강의, 고3 강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3 강의를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당장 점수가 급한 애들한테는 풀이 전략을 설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해설 강의의 목표는, 두 번째 내가 생각한 것은 수능 독해, 모의고사죠. 수능 독해 지문, 독해 지문의 글의 종류와 선생님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글의 종류와 구성. 글의 종류와 구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풀이 전략이 다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빈칸 추론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공부의 방향, 공부, 학습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습 방향. 그죠? 어휘, 해석, 어법, 구문 열심히 하세요. 자, 갑니다. 글을 시작할 때 이렇게 while이 나오면 딱 대조라는 느낌이 들죠? 뭐뭐하는 반면에 whereas, 뭐뭐하는 반면에 이 느낌이 나죠? we like,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합니까? think,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디가 요지겠다? 이렇게 while 접속사가 뭐 하는 문장? 접속사가 품어내는 문장. while A, B 이렇게 나오면 이 글의 요지는 A예요, B예요? A가 요지입니까? B가 요지입니까? 당연히 B가 요지죠. 이게 요지죠. 이게 요지. 접속사가 품어내는 문장은, 그죠? A인 반면에 B이다 했으니까 B가 요지겠죠. 이해 가셨나요? 이거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our habit, 우리의 습관이 follow intention. 자, 순서를 봐보세요. 1번이 먼저인가요? 2번이 먼저인가요? 누가 먼저죠? 1번이 2번을 follow 한대요. 1번이 먼저예요? 2번이 먼저예요? 2번이 먼저인 거 알겠어요? 여기가 1등이고 그 1등을 2등이 따라가죠. 이해 가셨어요? 이거를 달리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달리 쓰면 2번 is followed by 1번. 이제 이렇게 구문을 쓰면 조금 더 지문을 어렵게 만든 거죠. 자, 이제 이게 4월 모의고사니까 실제 수능에서는 이제 이렇게 follow라는 쉬운 단어는 잘 안 씁니다. 2번이 outrun 한다. 이렇게 써버려요. outrun. out이 들어가면 능가하다죠. 능가하다. (2번이) (1번을) outweigh. 더 중요합니다. 더 무게가 나갑니다. surpass. sur가 위란 소리죠. 위. 2번이 1번을 뛰어넘습니다. pass. 뛰어넘습니다. overwhelm.
2번이 1번을 압도합니다. 이런 표현들로 사실상 바꿔서 쓰는 게 이것보다는 좀 낫죠. 1번이 먼저 만들어지고 2번이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생각,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인텐션, 나는 유승엽 선생님 수업을 QEM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해야지라는 나의 의도가 있어요. 나의 의도가 영어 공부예요. 나의 의도가 먼저 만들어져야 1번 습관이 나중에 생긴대요. 습관.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이 말이 while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while 안에 나왔으니까 이 글의 요지가 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글의 요지를, 이 사람의 중심 생각을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의도는 의도가 만들어져야 습관이 생긴다. 즉 다시 말하면 습관은 의도의 결과이다. 이 글의 요지는 의도가 있어야 습관이 생긴다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습관이 생겨야 의도가 생긴달까요? 이 글의 요지가 뭘 것 같으세요? 이거를 다시 말로 짧게 하면 의도가 먼저. 자, 의도가 먼저, 의도가 우선이다. 의도가 우선이다. 의도가 우선이다라는 게 요지일까요? 아니면 요지의 반대일까요? 이 글의 요지는 뭡니까? 의도가 빈칸이다. 여기에 들어갈 말 한글로 쳐보세요. 우선이라는 말이 들어갈까요? 나중이라는 말이 들어갈까요?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이 글을 대립을 많이 씁니다. 이 사람이 쓴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큰 덩어리 A와 B, 의도가, 이 글에 지금 처음 내가 첫 줄을 해석했더니 의도가 우선이래요. 의도라는 게 생겨야 습관이 생긴대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요지가 의도가 우선으로 갈 것 같으세요? 의도는 나중에 생긴다고 갈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습관은 네모이다. 1번 우선, 2번 나중. 내가 여기는 3번, 4번 할게요. 자, 한번 번호를 붙여보세요. 의도는 몇 번이고 습관은 몇 번이다. 습관이 우선이고 의도가 나중이다. 지금 여러분들 의도가 우선이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요지가 의도가 나중으로 되느냐? 우리가 이런 거를 통념이라고 합니다. 통념. 마이너스 표시를 주로 하죠. 요지를 우리가 이 사람의 주장 플러스라고 많이 표시합니다. 긍정과 부정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이 이거 하자예요. 하자. 이거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의 빈칸 추론의 풀이 방식,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기본기를 닦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while이 대조로 쓰였을 때는 반면에 while A, B가 나오면 A인 반면에 B이다. 그럼 B가 요지니까 지금 A를 해석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A에 해당하니까 A를 해석해 보니 우리 인간은 의도를 만들면 그 의도에 따라서 습관이라는 게 생긴다가 통념이겠구나. 그거의 반대가 요지겠구나. 그러면 밑에를 읽어보세요. 밑에를 읽어보세요. I end up. end up이 뭡니까? 여기 있는 빈칸. 이 빈칸으로 결론 지어지다잖아요. 내가 A로 시작을 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만 결국에는 it is possible. B로 결론 지어진다.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의도가 우선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 말이 들어가야죠. 이 글의 요지. 결국은 이거이다. 끝.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분명히 여기에 들어갈 말은 습관이라는 말이 있고 의도라는 말이 있으면 우리가 습관을 먼저 만들고 의도를 나중에 찾자. 이게 이 글의 요지인 걸 아시겠어요? 습관을 먼저 잡고 의도를 나중에 찾자. 이게 이 글의 요지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결론 지어진다라는 말은 결국에 이렇게 하자니까. 요 앞에 만약에 부정어가 붙으면 통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부정어가 없기 때문에 나는 결국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은 결론을 먼저 지어준 거랑 뭐뭐 하자는 소리예요, 이게. 자, 여기까지, 이것까지 이해 갔으면 오오 해줘 보세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말이 B를 그냥 갖다가 집어 넣으면 된다. 이 글의 요지인 B 그냥 갖다 집어 넣으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으면 오오 해주세요. 자, 이해가 안 가신 분들 질문하세요. 윤지랑 확실히 이해 가요? 오케이. 저는 여러분한테 애들아 첫 번째 문장이 요지가 나왔으니까 빈칸으로 집어넣으면 돼. 신기하지? 가운데 거 잊지 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우아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습관과 의도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intention이라고 나와 있고 intend가 원래는 의도하다죠. 그거의 명사. 습관이란 건 habit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선택지를 보면 이 단어를 그대로 안 줘요. 이 단어를 그대로 안 줍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필기 끝났으면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1학년 때는 뭘 배우셔야 되냐면 신기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단 이거 있죠. 이게 지금 이게 첫 문장부터 여기 있는 끝 문장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문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말이 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문단.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3학년 가서 문제풀이, 그러니까 유형별 문제풀이 전략이 다 여기서 나와요. 그걸 왜 배웁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문단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패러그래프예요. 여러분 그래프라는 것이 명확히 하다라는 소리죠. 뭐 그래픽 하면 선명하게 이 뜻이잖아요. graphically. 그러니까 패러그래프예요. 선명하게 만든 겁니다.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패러. 이 패러가 이제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시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가 이해가 갑니다. 이 문단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패러그래프인데 패러가 어원이 어디서 나온 어원이냐면 여러분 이 패러티 아세요? 패러티? 패러티.
지금 제가 왜 여기 나와 있는 요지, 여기에 주제문을 마지막 결론, 그 결론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도 정답이 되는지를 설명해 준 이유입니다. 이게 설명한 거예요. 야, 주제문이 앞에 있고 결론이 끝에 있어.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 패러티가 뜻이 뭐냐면 단일화, 평등이라는 소리예요. 평등. 내가 우리 Y반 전체에 대해서 평등하게 대하죠. 제가 석인이가 못생겼다고 제가 차별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석인아, 내가 너를 굉장히 공정하게 평등하게 대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과. 아무도 안 웃네요. 찔렸어요? 자, 단일화, 평등하게 대하는 게 패러입니다. 이 패러의 뜻이 하나예요. 한 개. 단일. 쉽게 말하면 한 개의 생각을 선명하게 적은 글이 문단의 정의예요. 한 개입니다. 한 개. 쉽게 말하면 주제문과 결론은 같아야 돼요. 왜? 한 개니까. 한 개의 생각만 나와요. 이 글에는 한 개의 생각. 자, 그랬을 때 이 원칙이 생깁니다. 자, 문단의 정의는 이건데 그러면 그 방법이 궁금하죠. 아니, 9개, 10개의 문장이 같은 아이디어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석인아, 8개, 9개, 10개의 문장이 같은 생각을 표현하려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가 단어가 다 똑같아야 돼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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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생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습관과 의도라는 똑같은 단어를 habit과 intention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한 개의 단어로 바꿔줘야 되죠. 그거를 동의어, 반의어로 바꿔줍니다. 동의어, 반의어로 말을 바꿔준 거를 우리가 동의어, 한 개, 패러, 말을 바꾸다. 여기 이 phrase는 구라는 단어로 배웠죠. paraphrase를 시켜요. 동사로 z를 시키면 되죠. paraphrase, paraphrasing. 말 바꾸기를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돼요. Same meaning. 똑같은 의미를 with 뭘 가지고? Different words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러프레이즈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 말이 이 선택지에 뭘로 들어가 있는지가 눈에 보여요. 동의어나 반의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 그러면 반의어, 나쁘게 살지 말자로 바뀌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으면 오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택지에서 찾으면 됩니다. 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자, 여기 이제 다 이제 공기를 순화시키고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것은요, 선생님이 방금 첫 줄 해석한 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첫 줄을 해석했는데 이러한 방금 알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 다음에 첫 줄을 읽고 나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별 풀이 전략 말고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글의 원리, 이 글이 어떻게 적혀 있고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글은 전부 다 동의어와 반의어로 되어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라면 첫 번째 줄을 읽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내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읽으면 저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답이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모든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노트에 정리를 해놓고 앞으로 달달달 외우세요. 진짜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모든 지문을 읽을 때 유승현 선생님이 이랬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앞으로 2년 동안. 뭐 고3 때는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실제로 일어날 거니까 1, 2학년 동안 2년 동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이 글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줄을 읽었을 때 일어날 일입니다. 내가 이거를 딱 머릿속에 알고 있다면 내가 첫 번째 줄을 읽었어. 우리는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에 의도를 따라간다. 의도가 먼저 생기면 습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의도가 먼저 생겨야 습관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 하는 순간에 이게 마이너스란 걸 난 알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가능하대잖아요. 여기서의 for는 자, it은 가주어죠. 진짜 주어는 얘죠. 그리고 얘는 진짜 주어가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그러면 무엇이 가능하느냐? for 여기에 은는이가 붙여야 됩니다. 주어입니다. 의도와 습관이 의도와 습관이 완전하게 리버스가 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랬으니까 습관이 먼저 생기고 의도가 나중에 생긴다라는 것도 가능합니다가 이 글의 요지가 된다는 거 금방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문장을 읽어보니 How the habit start in the first place? 애초에란 소리죠. First place. 애초에. 여기가 동사니까 여기 있는 how는 그죠? 방법이죠. 방법. 어떻게? 습관이라는 것이 출발한다. 그러면 습관이 출발하는 거예요. 얘가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start라고 그랬습니다. start. 그러니까 습관이 먼저죠. 먼저. 습관이 먼저 출발하는 거. 애초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은 could be a completely accident라는 게 나오자마자 끝났죠. accident가 무슨 뜻이에요? accident. 우연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습관이라는 것은 우연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까 I end up 습관이 먼저니까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뭘로 바뀔 수 있다? 동의어가 뭐다? 이 습관의 동의어는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는 대로 써보세요. by chance. 그죠? 우연히. 의도치 않게. unintentional. intention이 없게. 완전히 random. 이런 단어가 선택지에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먼저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동의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동의어. 그러면 이 문제를 잠깐만 올려서 선택지를 좀 봐볼게요. 습관이라는 것이 먼저 생기고 나면, 그죠? 습관이라는 게 먼저 생기면 여기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여기로부터 출발했죠. 우연이라는 거로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의도가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의도는 여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죠.
끄집어내는 거죠. 여기로부터 끄집어내는 게 의도예요. 나중에. 끄집어내다가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들? 끄집어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끄집어내다. 이런 거가 내 머릿속에 먼저 들어왔는데 여기로부터 의도를 끄집어냈네요. 의도를 끄집어낸 게 뭐예요? 결론 짓는 거죠. 리저트를 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로부터 result from이에요. 얘가 result 결과예요. 결론. 여기로부터 내가 conclude 결론을 지었어요. 이 의도가 여기로부터 결론이 지어진 거죠. 그죠? 뭐를 통해서? 이 습관에 대한 뭐를 통해서? 내가 이유를 찾은 거죠. 이유 찾기. 이유를 찾다가 영어로 reasoning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정의 내려드릴게요.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conclude by reasoning.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conclude by reasoning. reason이라는 게 이유를 생각하다니까 추론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추론, 이유 찾기, 비판적 사고. 자,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결론을 짓다가 한 단어로 뭐예요? 이게 영영뜻입니다. 영영뜻.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infer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refer는 참고하다죠. 참고, 언급하다. refer. fer가 여기서 말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refer는 내가 재언급이니까 교과서에 있던 거를 내가 선생님, 제가 지금 이번에 숙제를 한 것은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I refer to, 그죠? 내가 reference, 참고서라는 뜻이죠. 내가 참고했습니다라는 뜻이고, infer는 뭐냐면 내가 애초에 생각해낸 거예요. 아, 추론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결론을 지은 거를 우리가 infer라고 해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먼저 생기면 의도는 뭐가 나중에 될 수 있다? 추론을 통해서 의도는 찾아낼 수 있다. 뭐로부터? 습관으로부터.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의도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 여기 from이라는 단어를 뭐뭐로 붙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뭐뭐로 붙어라는 말은 얘가 먼저 나왔던 소리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먼저 나왔던 소리예요. 여기로부터. chance라는 게 accident란 말이에요. 습관. accident. chance. 이 chance를 또 기회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기회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연, chance, 동의어. 우연으로부터 의도를 나중에 inferring 한다, 추론한다. 그게 이 뜻이에요. 결론 짓습니다. 비판적 사고로부터. 여기까지 다 이해 가셨으면 55 해주세요. 55.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문제를 쫙 봐보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일단 첫 번째, 자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자 이제 2교시 때는 문제 이렇게 자세하게 안 풀어져요. 제가 이유를 다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 이유를 잘 보세요. 앞에 가서 아 내가 앞으로 승엽쌤처럼 그냥 첫 문장을 읽고도 이 글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확인하고 정답을 구하는 이 방법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빈칸 추론 풀이 전략을 설명한 게 아니랍니다. 이 강의를 지금 이 시간부터 들은 친구들은 조금
뒷부분부터 들은 친구들은 좀 조심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린 것은 빈칸 추론 풀이 전략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우리 수능에서 나오는 영어 글이 논설문의 종류가 이렇게 주제문이 나오면 여기와 여기의 생각이 같을 수밖에 없는 문단의 정의를 내가 알려드린 거고, 모든 글이 이렇게 적혀 있다. 그 중에 대립되는 큰 구조, 습관과 의도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쓰였는데 while이라는 걸 보자마자 이 글의 요지는 얘는 통념이니까 요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부정어가 없다. 결론을 지어주는 문장에 부정어가 없다. 그 말은 요지가 그대로 들어가게 돼 있다. 다만 습관이 먼저 생기고 의도가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먼저 생길 수도 있다. 습관이 먼저 생기고 그거로부터 의도가 나중에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말이 동의어로 분명히 바뀌어 있을 것이다. 동의어로 분명히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동의어, 반의어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특히나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나는 수능 독해 지문을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동의어, 반의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양소고 학생들은 내신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뭐가? 여러분들 동의어, 반의어 공부는 사전적 의미, 사전을 찾아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info의 동의어가 뭐였어요? info의 동의어가 뭐였습니까? conclude by reasoning이었죠. 이유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결론을 짓는 게 info예요. 즉 여러분들이 영영 공부가 결국에는 논리적인 관계를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서구에서는 영영뜻 시험 문제가 나와요. 주관식으로도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 반에 이제 2학년 주말반에 창신국제고도 있거든요. 창신국제고 학생은요, 영영뜻 문제가 대략 객관식으로 한 7, 8문제 나오는데 그 수준이 상당합니다. 양서구는 다행인 게 그나마 양서구는 영영뜻 시험 문제가 수능 수준에서 끝나요. 청신국제고는 토플까지 나와요. 그죠? 이 모든 것에 대한 숙제가 대비를 해야겠죠. 자, 영영뜻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시면 고고 한번 쳐주세요. 이 학생들에게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영영뜻은 영영뜻 자체로만의 의미를 두지 마세요. 왜냐면 영영뜻은 여러분들이 바로 공부해야 될, 니네들이 정답을 찾는데 바로 필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 점수 3점을 받으시려면 정답을 고르지 않으면 점수 안 나와요. 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어를 다 알아도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동의어로 바뀌어있는 이 선택지를 고르지 못하면 정답 점수 안 줍니다. 1점도 안 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2보단에 2보단의 어휘편을 보시면 이거는 추가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만 하세요. 제가 숙제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영영뜻을 영영사전을 찾으면 매우 좋죠. 근데 이거는 공부 범위가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이 방법은 나중에 대학 가서 하세요. 대학 가서 영영사전 찾으시고요. 지금 당장은 선생님 2보단 책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숙제장에다가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이 짓을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셔야, 아, 승엽쌤이 이걸 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내가 수업 시간에 지금 적어드립니다. 물론 숙제장에 올라가겠지만, 아, 저 새끼 숙제 또 줬어 이러지 마시고요. 200쪽에 보시면 테스트 한 개당 5개의 영영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에 단어가 적혀 있어요. 거기 200페이지를 혹시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단어가 적혀 있고 영영뜻이 있는데 이 단어를 앞에 있는 철자만 드릴 거예요. 대부분의 시험이 그래요. 양서구도 그렇고, 물론 청신국제고는 아예 빈칸인데 아예 앞글자가 없어요. 앞에 철자를 주고 영영뜻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보고 영어를 적어야 돼요. 근데 지금 2보단의 200페이지를 보시면 영어 철자가 적혀 있고, 그리고 영영뜻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빈칸으로 한글 뜻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한테 시험지를 받으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시험지는 얘밖에 없습니다. 영영뜻이 적혀 있고요. 여러분들이 2개를 다 쓰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아셨죠? 그러면 영영뜻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영영 철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 똑같은 게 예문에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알맞은 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나온 이 방식이 청신국제고가 이런 식으로 내요. 시험 문제를 그냥 예문을 주고 빈칸 뚫려 있고 그냥 번호에서 그냥 고르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테스트 한 개당 5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정답지 다 있습니다. 테스트가 몇 번까지 있냐면 48번까지 있습니다. 테스트 48. 테스트 1부터 48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250개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250개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영뜻이 얼마만큼 이 동의어 반의어의 영영뜻이 얼마만큼 효과적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세요. 영영뜻을 알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같은 뜻, 하나의 아이디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디어가 처음에는 여자친구 했다가 뒤로 가서 애인이라고 했다가 뒤로 가서 뭐 반려자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근데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그거를 동의어, 반의어, 사전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 단어의 영영뜻을 이해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숙제 하루에 몇 개만 하면 돼요? 이게 5개씩이니까 우리가 7주 과정 중에 이제 6주 남았죠? 6주 중에 이거를 끝내려면 6주 중에 5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하시면 5, 6, 30. 테스트 하루에 하나만 합니다. 하루에 하나. 하루에 테스트 1개, 즉 5단어. 맞나요? 하루에 영영뜻 5개 맞나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공부 방법에, 독해를 이해하는 방법에 정말 획기적인 툴이에요. 유형별 풀이 전략 그거 공부하느니 하루에 테스트 하나 5개 영영단어 외우세요.
여러분의 독해 실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들어온 게 17번하고 14번이 들어왔거든요. 자, 이제 1교시에는 제가 독해에 대한 기본기를 제가 조금 설명드렸고 17번, 14번은 독해 지문 자체에만 조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분이니까 15분까지를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15분.